2025학년도 이화여대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화여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날이 경쟁률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욕구도 굉장히 큰 학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나군의 서울대 보는 학생들과의 실기적 연결성,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서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좀 덜 수 있는 학교가 가군의 이화여대여서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사실 이화여대 디자인과, 특히 디자인 학부죠. 애초에 원래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전형 요소와 수능 성적 반영 내용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디자인 학부입니다. 56명 모집이고 1단계 5배수로 뽑아요. 수능 100, 1단계 수능 100으로 5배수를 뽑고 2단계 수능 60, 실기 40입니다. 수능 비중이 그래도 조금은 높은 학교 중에 하나가 되죠. 작년 경쟁률 한번 살펴보면 6.38대 1입니다. 가군에 있는 다른 학교의 경쟁률, 고려대학교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성균관대 시각디자인과나 아니면 국민대학교 경쟁률에 비하면은 조금은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일단은 100분 이상으로 봤을 때 합격 평균 성적은 90%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후에 저희가 이제 합격생들의 성적, 이화여대만의 성적 기준법에 의한 총점에 대한 부분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절대 낮은 학교가 아니에요, 이화여대는. 그러니까 1단계는 통과가 됐어. 그리고 간혹 나는 100분위가 78%인데 합격이 됐어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점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이 되는 경우가 이제는 좀 많이 있다. 전설 속의 인물이 한두 명은 매해 있겠지만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합격선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수학 중에 하나,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한 후에 50%씩 반영이 된다.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 가산점이 있는데 4등급, 5등급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5점, 4점, 1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보다 국어, 탐구가 월등히 높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지원 경쟁률을 한번, 지원 경쟁률이 변화된 요소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화여대 실기 유형에 대한 부분이 전공 적성 평가 중심, 2019년도부터 21학년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이전에 2018학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예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표현력 중심의, 관찰력과 표현력 중심의 실기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학원에서 디자인을 배운 학생들이 진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디자인보다는 약간 좀 회화적 감성과 표현을 가진 학생들이 유리한 학교가 이화여대 디자인 학교였는데, 2019학년도부터 그때 주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스타킹 안에 무거운 물체를 넣고 중력, 무게감을 표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초 디자인스러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전년도에도 평면을 입체로 전환시켜서 표현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디자인 전형의 문제들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높았지만 예고 학생들이 진입하기에 조금 어려운 디자인 전공 성향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 경쟁률은 2020년도, 2021학년도 점점 낮아지고 있던 추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경쟁률이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거는 서울대가 기존엔 가군에 선발이 됐었지만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를 나군에 준비했던 학생들이 가군에 진입 장벽이 조금은 그래도 서울대를 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서울대 라인 혹은 국민대 서울대 라인으로 하기에는 국민대 실기는 서울대랑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고대도 마찬가지 서울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준비를 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22학년도에 서울대가 낙원으로 이동을 하면서부터의 경쟁률은 21학년도보다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학년도 서울대 이화여대 지원 라인이 형성됐다. 그리고 더 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서울대학교 실기에 대한 부분도, 실기 유형도 전공 적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시오, 아니면 어떤 포스터를 디자인하시오,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시오. 실제 이런 전공, 시각, 산업, 성향의 전공 서양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서울대도 대략 2년 전부터는 전공 서양의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소양이 얼마큼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기초 소양 문제들로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화여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대도 결국은 기존에는 뭐 어떤 놀이기구를 디자인하시오, 무엇을 디자인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가 서울대 유형이 기초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그 시기부터 이대도 같이 조금은 더 기본적 소양,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 평면 디자인 능력을 보거나,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 모델링 과정을 보거나 하는 유형의 문제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와 이대는 실기에 대한 유형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럼으로써 경쟁률도 점차 다시 서울대 보는 학생들과 뭐 예를 들어서 과기대학교 디자인과를 보는 학생들의 그 지원이 가군에서 이화여대로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화여대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대학교는 그 시점부터는 경쟁률이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다. 2대1, 2.5대1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서울대와의 어느 정도 연결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교육과정 쭉 보면은 시각, 영상, 산업, 공간 이 네 과로 디자인 학부지만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 모듈 과정은 통합 기초 수업이 진행이 되어 있고, 전공 심화 모듈 수업은 이 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영상 과목을 선택하기 위한 문제 1번, 산업, 공간, 전공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문제 2번, 1번과 2번의 문제들로 평면과 입체,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구조입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평면 디자인 유형의 문제인데 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문제 1번은 시각, 영상, 그래서 평면 디자인과 기본적 스토리텔링, 조형 능력, 평면적 조형 능력을 묻는 문제인 거고요. 2번은 당연히 입체와 관련된 사물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묻기 위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너무 퍼펙트해요. 퍼펙트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곤란하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라고 너무 고심하지 않을 굉장히 명쾌한 문제를 소재와 더불어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1번을 보면은 피에르 사로의 책장 테이블, 굉장히 조형적인 입체 테이블의 형태죠. 앉을 수도 있고 그 위에 팔걸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음료나 이런 부분들 다과를 올려놓을 수도 있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띈, 편리하지 않겠다, 등받이가 없으니까. 아무튼 책장 테이블이지만 굉장히 조형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소재 중에서의 평면 요소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도 있을 것이고 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기하학적 형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형태들을 이용을 해서 배경 그림자를 그리지 말고 화면 밖으로 이 물체들이 나가도 되고, 소재를 확대 축소 분 굉장히 명쾌하고 깔끔하게 조건들도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재료는 연필과 빨간색 색연필. 자, 문제 2번. 평면적 형태를 이용하여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조형물의 특징이 가장 잘 보이는 시점으로 그리시오. 사실 이런 평면적 사물을 주고 평면 도형을 주고 입체로 전환하는 문제들은 건국대학교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 그리고 이화여대 2017년도에도 나왔던 문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평면을 입체화시키고 입체를 평면화시키는 문제. 가장 기본적 요소지만 학생의 가장 기본적 구조와 조형 능력을 보기에 가장 쉬운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경 그림자를 그리지 말아야 되고, 조형물이 화면 안에 다 들어오도록 그려야 된다. 잘리지 않게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투시를 심하게 주거나 너무 스케일감을 크게 해서, 사실 여기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정확한 형태력과 구조 능력과 조형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데, 너무 왜곡되게 그런 것들을 보이려고 너무 크게 확대를 시키다 보면은
교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지금 준 겁니다. 인체나 다른 사물을 표현하지 마시오.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는 문제가 되게 명쾌해요. 소재도 명쾌하고 소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들도 명쾌한 소재들을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거를 평면화, 입체화시킨다라고 보면 되는 문제. 자, 합격한 학생의 강남 그린섬에서 합격한 학생의 합격 재현작과 점수입니다. 600점 만점에 532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표준 점수로 계산이 되죠. 국어, 영어 2등급, 탐구 1, 3등급. 국어가 2등급. 성적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근데 작년에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표점 합으로 계산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등급은 비슷할 수 있어도 100분위는 같아도 표점 합은 당연히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32점이고요. 평면적, 입체적 형태들로 평면적 구성을 굉장히 색상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 형태와 특히 여백에 대한 조절, 여백 대비를 굉장히 잘 둔 학생이라고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통해서 대소 비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들도 있지만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대소 비례에 대한 부분보다는 형태적 대비감과 물체와 여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무채색과 유채색에 대한 기본적 그런 대비감과 질서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보여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 디자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질서감입니다. 어느 정도의 질서감이 질서감이 있는 상태에서의 약간의 대비 요소를 표현을 해주면 화면이 훨씬 더 정리감이 있어 보이죠. 이거를 어찌 보면 하나의 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광고 디자인의 한 컷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명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명시성이 뚜렷하려면 질서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람의 얼굴이 탁 표정으로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뭐 그 포스터의 디자인의 타이포, 글자에 대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질서감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 요소들을 주는 게 평면 디자인 요소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팁도 말씀드립니다. 입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입체도 마찬가지예요. 입체 조형물을 그리는데 조형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불균형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는 사람들이 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입체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 반복과 변화에 대한 질서감을 어느 정도는 기울기상에서의 반복을 보여주거나 형태상에서의 반복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의 포인트 되는 부분의 변화를 특징적인 부분에서 보여준다는 거, 연출을 했다는 게 이 그림에서의 질서감과 변화 요소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찌 보면 수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두 번째 합격했던 학생의 성적은 526점. 그 전에 전장에서 봤던 학생보다는 성적이 조금은 낮습니다. 탐구 때문에 이제 조금의 어찌 보면 성적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학생인데요. 이 성적이어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두 학생의 성적을 봤을 때는 2등급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영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어랑 탐구 성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2등급, 탐구 평균 2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에 있던 학생이랑은 조금 평면 디자인의 개념이 좀 다르죠. 곡선적 형태들을 일단 크게 배치를 하면서의 색상으로의 그리고 크기에 대한 대비감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준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백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좀 시원하게 잘 유지하면서 여백의 곡선적인 형태의 직선적인 유채색의 형태들이 같이 이제 대비가 되면서 훨씬 더 세련되고 과감하게 대비 요소를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고 우측의 그림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대비적인 요소 이전에 반복적 질서감을 표현을 하면서의 대비 요소를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두 그림 다 그런 대비감 요소, 그러니까 대비 요소를 보여주기 이전에 질서감을 일단 근본적으로 보여주면서 대비적인 형태들을 잘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그림들입니다. 이화여대가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의 조형 요소가 확실하게 잘 보이는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묻는 문제들을 냈었습니다. 뭐 2023학년도에도 뭐 이런 발레 의상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기쁨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바실리 체어 어찌 보면 조형의 끝판왕이죠. 그 구조를 이용해서
숫자 4개를 골라 입체면을 디자인하시오라는 이런 식의 문제들도 결국은 이 주어진 소재 자체가 굉장히 조형적이었기 때문에 이 소재에서 조형 요소를 추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림들도 명확하게 기쁨을 표현하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중과 확산의 요소들을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아름다운 곡선에 대한 형태들을 표현을 하면서의 아름다운 기쁨,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없다. 굉장한 조형 원리와 요소가 굉장히 잘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사물들을 분석하는 훈련, 그리고 분석해서 그걸 추출해서 어떻게 좋은 디자인으로 평면 디자인을 하고 입체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조형 원리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다뤄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화여대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제 유형이 다시 한번 이 기본적 요소에서 이런 평면 디자인과 입체 디자인을 했는데 이 평면 디자인을 근간으로 한 포스터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입체 조형물을 근간으로 한 입체 조형 제품이든 공간, 어찌 보면 이런 실무적 디자인을 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런 어찌 보면 쉐입과 기능성을 잘 보여주는 연습들을 뭐 자주 접하면서 연습을 자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화여대는 많이 또 달라집니다. 2026학년도 현 고2 학생들은 전형도 많이 바뀌고요. 실기 유형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형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컨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